성공취업 엑스파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공채가 시작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제 쫄깃쫄깃한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3, 4개월 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한 3, 4개월 동안 이 방학 동안 여러분들의 그 취업 스터디를 좀 많이 운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왔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 중에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적인 질문들, 특히 뭐 인터넷이나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 그 안에서도 좀 살짝 좀 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이 질문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하고 이제 1편, 2편 나눠서 같이 준비를 좀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많이 나눠볼 내용 중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저도 이걸 오해했던 것 같아요. 강사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알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모르는 것들, 나만 알고 학생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자체가 저도 이제 학생들을 자꾸 이제 이해하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우선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취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질문들, 방학 동안에 제가 취업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나왔던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부, 2편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뭐 현장 실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턴,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 특히 단점적인 부분을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이력서에 뭐 아직도 가족사항이 나옵니다. 라는 질문을 하면서 선생님 이거 신고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뭐 이런 내용들도 얘기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신고거리는 아니고요.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다음에 자소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100% 완성을 해야 되는 건지 어디 뭐 한 80%, 60%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질문합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다뤄볼 거고요. 사례를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게 좋은 사례인가요? 이거 써도 되나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여기 어떤 것이 좋은 사례이고 어떤 것이 조금 더 좀 보충해야 되는 혹은 나쁜 사례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뭐 이중 키워드라고 좀 이번 방송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제가 테스트를 하나 했어요. 나쁜 테스트인데 학생들 스터디를 데리고 어떤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면접을 보는 그런 어떤 효과를 누렸거든요. 그 방법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소와 면접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바로 인턴이나 그리고 현장 실습 또 뭐죠? 네, 뭐 직장 체험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 체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저는 다시 일을 했어요. 2달 동안 해보니까요. 6개월 동안 해보니까 저한테 잘 맞았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이 얘기는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저는 여기 들어와도 다시 나가지 않을 겁니다라는 이 의미예요. 자, 여기서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뭐 이 직무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나 이제 이런 시스템, 특히 AI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이 인턴이 막 그렇게 막 부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것도 했냐면은 야, 네가 이 인턴을 했으니까 회사에 면접에 갔을 때는 꼭 이 얘기를 해줘. 저는 인턴을 해봤기 때문에 당장 나가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실제 그럴 때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때 어떤 이슈가 가장 많았냐면 채용 담당자들이 뽑았는데 우리 신입사원들을 뽑았는데 한 30%, 많게는 40%의 학생들이 다시 3개월 혹은 1년 안에 퇴사를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 데이터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랑 잘 맞지 않아요. 해봤는데 이건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내용들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데이터가 많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 그 이후부터 늘어난 게 뭐냐면 바로 이 현장 실습, 직장 체험, 그다음에 바로 이 인턴입니다. 이 인턴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제 제가 기업에서 원하는 퇴사율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중에서 저는 안 맞아서 그만둬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2개월짜리 혹은 뭐 학교에서 하는 현장 실습, 그다음에 뭐 직장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는 제가 저에 대한 직무에 맞춰서 해봤는데 잘 맞아요.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턴을 한다고 해서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 단계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기업에서는 현장에서는 이 2개월짜리 혹은 뭐 한 달짜리 인턴이 왔을 때 혹은 현장 실습으로 왔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할까요? 이제 왔으니까 뭐 이런 잡일도 다 시키고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용히 있다 나가주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유는 하나예요. 뭔가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얘한테 뭘 시켜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더 뭐 디테일한 얘기는 하겠지만 야, 너 취업 준비해야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시간 줄 테니까 너 앉아서 인적성 문제 풀고 자기소개서 써.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거 물어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공부를 하다가 나가게끔 해주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그 담당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명심해 주셔야 되는 건 만약에 인턴이라든지 현장 실습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업무 일지를 쓰셔야 되고요. 혹시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 거 시켜요? 라고가 아니고 네, 저는 네, 그것도 좋은데요. 혹시 저희가 이런 것들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이 인턴의 의미가 삽니다. 인턴의 의미가 뭐냐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이 인턴에서 2개월짜리 인턴 현장 체험에서 현장 실습에서는 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즘에 채용에서 특히 면접에서의 트렌드가 가장 뭘까요? 이 인성 면접이 줄어들고 직무 면접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한 7대3, 8대2 정도까지 되는데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 직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업에서의 직무에 관련된 프로세스, 지금 과학화된 프로세스가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실제 이런 직무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관련된 사례를 얘기하지 못해준다면 여러분 그 인턴 경험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직무 혹은 이 인턴 체험했을 때 첫 번째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직무와 첫 번째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물어보죠. 선생님, 제가 이거를 했는데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 영업 마케팅 직무가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무 업무였습니다. 이거는 쓸데없겠죠? 못 쓰겠죠? 라고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는 학생 입장에서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 직무와 관련된 역량 그게 첫 번째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두 번째로 봤을 때 그 회사에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2달 동안이든 3달 동안이든 혹은 한 달 동안이든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할 건가요? 하시겠죠. 그죠?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혹은 내가 사수와 이렇게 호흡을 좀 더 열심히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에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되죠. 자, 그럼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인턴 경험이나 직무 현장 실습에 갔을 때 직무와 딱 맞는 매칭을 첫 번째로 꼭 해주셔야 되고요. 가서 놀지 말라라는 거. 괜찮아, 놀아. 혹은 공부해.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업무 일지를 쓰시거나 메모를 하시거나 혹은 그 사수가 일하는 것을 보고 간접적인 체험이니까요. 사수가 해당 직무를 일하는 거 보고 직접은 못하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더라. 저걸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나중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느낀 점,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거나 어필을 현장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 갔을 때 어필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 친구에 대한 역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은 그 직무와 관련된 간접적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메모를 할 거고 또 어떤 열심히 했을 거고 해당 직무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이렇게까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꼭 맞춤형 일일 뿐만이 아니고 사이드로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 칠판의 첫 번째죠. 꼭 대기업이어야 하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직무 체험에서 혹은 현장 인턴이든 뭐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의 기업의 크기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명심하고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기업이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대기업이 이런 게 상관이 없이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 혹은 관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던 부분을 꼭 좀 어필해야 된다는 것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 없는 곳에서의 체험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을 때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4번을 보시면 자 2개월짜리하고 6개월짜리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어봐요. 실제 이번에 그 2월 달에 같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현장 이게 인턴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개월짜리가 아니고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짜리. 자, 2개월은 그냥 체험으로 끝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요거 뭐 3학년 2학기 때나 4학년 1학기 때 해봄으로 인해서 너 괜찮네요. 뭐 이렇게 해봤으니까 저랑 맞는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6개월짜리는 6개월 후에 6개월이 다시 연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1년이 됐잖아요. 일반 기업에서는 1년짜리는 이제부터는 경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사이클을 돌려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접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이것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만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어떤 큰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월짜리와 6개월짜리 차이는 6개월은 나는 정말 이걸 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2개월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를 한번 만져보지 못했으니까요. 회사에 가서 이 회사에서 2달 동안 한번 만져보거나 간접적으로 보고 싶어요라는 의미가 되고요. 6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업무에 투입이 돼서 한번 해볼 거고요. 보통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6개월 하셨잖아요. 6개월 하시면 보통 6개월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 정도 했으면은 업무에 대해서 주변에서 사수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일을 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났죠. 그렇죠? 평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하셨다고 한다면은 더 있어봐라. 6개월 더 한번 해볼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6개월만 딱 끝났다고 해서 내가 업무 능력이 떨어지나? 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그 회사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최대한 6개월짜리가 뽑았다는 회사의 의미는 두고 이 친구를 장기적으로 보겠다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턴을 할 때 2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섰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6개월짜리 해보시고요. 이 직무에 대해서 할긴 할 건데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겠어 라고 했을 때는 2개월짜리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2개월짜리든 6개월짜리든 꼭 하세요. 스펙 중에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어학이나 자격증 이런 것보다 이 인턴 경험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또 물어봐요. 이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인턴을 해야 돼요? 자격증을 따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어학 공부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전 단언코 얘기해요.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인턴부터 하시라고 합니다. 현장 체험부터 하시고요. 관련된 아르바이트부터 하라고 해요.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그것만 대부분 나올 거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인턴과 관련된 직무에서의 궁금증이 이렇게 좀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그 자기소개서 항목들 중에 가장 또 많이 질문하는 게 바로 이 성격의 단점이 아니고 단점입니다. 선생님 저 단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단점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자, 한번 이거는 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이 일을 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 직무라는 그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지 않았어요. 과학화되지 않았어요. 뭐 단적으로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이 직무라는 내용이 거의 잘 나오질 않았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꾸물꾸물하고 지금처럼 활성화되진 않았었죠. 자, 그런데 그때의 그 성격에 대한 단점 혹은 장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인성적인 파트가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 비슷한 시대만 하더라도 어떤 습관들이 있었냐면 사람을 뽑아서 인성만 좋으면 잘 가르쳐서 뭐
일을 어느 정도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게 뭐 7, 80년대 이어져서 왔던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보다는 인성적인 부분에 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가장 요즘에 화두가 뭐예요? AI예요. 지금 AI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정형화되고 과학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그렇죠? 하다못해 단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그 채점들도 해요. 채점들도 하는데 비슷한 답변이라든지 혹은 똑같은 답변이 자동으로 누가 어떻게 몇 프로 이상 똑같습니다라는 것이 리스트가 같이 떠요. 하나의 문항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할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직무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특히 단점에서 원하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뭘까요? 그게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바로 직무적 단점이 되겠습니다. 직무와의 적극적인 어필인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장점 같은 단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건 탈락 원인 첫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을 명확하게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저의 단점은 이겁니다. 저의 장점은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한 후에 그것을 보충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보충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완전히 고쳤어요. 그러면 그건 단점이 아니에요. 단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단점은 제가 그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이게 지난주 제가 컨설팅했던 사례예요. 선생님, 제가 사람을 잘 못 믿어서 저는 제 업무를 그냥 제가 다 하는 게 더 속 편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차 싶은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볼까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솔직하라고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뒤가 없었어요. 저는 사람을 못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바로 마지막에 이 단어만 순화해 주셔도 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는 사람을 끝까지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어때요? 못 믿는 거와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의미가 다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못 믿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저는 사람을 끝까지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첫 번째예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죠? 저는 이것을 끝까지 지금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첫 번째 문장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다른 게 아니에요. 저의 단점은 사람을 못 믿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사람을 최대한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다른 순화돼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치명적인 단점, 못 쓰는 단점은 없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 단점을 썼는데 수습이 안 되는 단점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욱합니다. 혹은 저는 사무 업무에 되게 역량이 떨어집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면접관들이 피라니아가 돼서 여러분들이 물어뜯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볼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람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좀만 뒤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걸 뒤에 수습을 해야 되죠. 노력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뭔가 글빨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작가가 아니에요. 작가가 아니란 얘기는 뭐죠? 글을 써봐야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의 단점적인 부분들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사례 위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점 뭐 한번 볼까요? 저는 사람을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해봤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업무를 좀 내려놓으면서 다른 친구들을 믿어가면서 후에 마지막에 다 했을 때 마지막 점검만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몇 번씩 해보니까 실제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일도 잘하고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도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여러분들이 나의 좀 변화가 조금씩 있어요 라는 내용을 어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떨까요? 괜찮겠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쓰는 단점은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뭐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다 쓸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아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단어를 순화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어떤 것들을 쓰면 좀 안 되는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좀 가이드라인이 좀 더 되겠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단점적인 부분, 뭐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단어는 그 사전적인 정의가 너무 범위가 넓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단어를 쓰는 자체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올 수 있는 특히 면접 상황에서 많은 어떤 푸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단어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큰 거는 쓰지 마세요.
너무 큰 거는 쓰지 마시고 요거를 세분화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단적으로 소통이 좋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사람의 말을 열심히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잘 듣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단어 자체가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요 단어만 바꿔주시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꼼꼼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쓰지 말으셔야죠. 보세요. 회계 직무예요. 회계 직무에 꼼꼼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회계사 사장이에요. 뽑을 거예요? 아니, 돈 맞추는데 뭐 숫자가 하나 틀리면 엄청난 영향이 있는데 지금 회계 직무를 지원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안 뽑겠죠. 저 같아도 안 뽑아요. 자, 급해서 빼먹습니다. 차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직무들에 대해서는 그 회계 쪽 직무에 대해서는 이런 게 되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업무에선 그렇긴 하죠. 그런데 더 이제 회계 쪽에서는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더욱 가끔 욱한다, 성격이 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거는 인성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저도 욱하고 TV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가끔 욱하잖아요. 아니라고 말 못할 걸요. 자, 욱하는데 이건 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 단어들 자체는 빼주시고 혹시 쓰려고 하면 빼세요. 빼시고요. 자, 늦잠을 자주 자서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신뢰를 중요시하는 은행권에서는 누군가와 약속을 어기는 거는 이렇게 빼주셔야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저건 회계 쪽이었고요. 이거는 은행 쪽이었습니다. 조금 직무를 달리한다면 좀 써볼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건 이제 개인차가 좀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인간관계가 넓다, 뭐 문서 작성 능력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에 썼다면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어를 좀 바꿔주시거나 순화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빼주시고 다시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만 몇 개만 더 볼게요. 가끔 이유 없이 밤잠을 설친다. 되게 예민하죠. 사무실 옆에 앉아 있어요. 밤잠 설치고 왔습니다. 커피 마시고 있어요. 오후 됐는데 뭐만 시켜도 얘가 막 얼굴에 짜증이 나 있는 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그럼 빼주셔야겠죠. 자, 지나치게 신중해서 결정이 늦다. 이거 많이 쓰죠.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중해서 결정이 늦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질문이 가냐면 신중한 결정이 늦어. 그럼 업무 자체가 늦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라고 어떤 방식으로 신중하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신중했을 때 결정이 늦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좀 개선해서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계속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요. 얘한테 뭘 일 시키면 산더미 처리고 얘는 일 못하는 친구예요. 그렇죠? 쓰시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얘는 뭐 일 시키면 못하는 게 아니고 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친구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친구입니다. 자, 경청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뭐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너무 완벽하면 일이 너무 딜레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 그 완벽한 정도가 어떤 건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위에서 봤던 것들과 같던 것들과 아래서 보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검증을 좀 하신 다음에 혹은 다른 단어로 좀 순화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써면 좀 더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 여러분들이 뭐 주변 학교 선생님들이나 컨설턴트 선생님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좀 고심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갖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여기서 딱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장점적인 부분이겠죠. 방금까지는 단점적인 부분이고 장점적으로 쓰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이런 단어들이에요. 여기에서는 단어의 의미적인 부분들만 좀 볼게요. 자, 밝고 긍정적이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친화력이 강하다. 완벽주의자다. 꼼꼼하다. 성실하다. 이 얘기 지금 단어 듣는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또 이 얘기입니다. 좀 바꿔봐 주셔야죠. 그렇죠? 밝고 긍정적이라는 것보다는 그게 언제 그랬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거나 혹은 적극적이고 친화력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저는 지금 카카오톡에 한 6,000명 가까운 사람들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즉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 이 단어들만 바꿔서 내가 했던 그 사례를 직접 언급해 주시는 그 첫 문장적으로 바꿔주시는 그 노력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12년 개근했다, 모든 과목 A뿔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12년 개근했다라는 얘기는 이전 얘기입니다. 이전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어땠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혹은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개근을 이전 시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평가하시는 분들의 세대는 개근을 하기 힘든 그런 세대들이 있었어요. 특히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밭에 논 일하러 가셔야 되고 혹은 뭐 이제 집에 일 있으면 못 가게 되고 뭐 홍수 나서 못 가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그때에 12년 개근했습니다. 이건 박수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좀 다르죠. 언제든지 학교를 갈 수 있고 자의적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굳이 빠질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학교가 의미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 좀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의 사례만 보고 이번 시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실증을 자주 느낀다. 피아노를 사고 한 번 치고 안 친다. 수영도 한 번 하고 안 갔다.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거나 책도 사고 안 본다. 선생님, 제 이게 단점이요. 이 친구 같이 얘기했던 사례입니다. 요거를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모든 것을 체험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경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단점적인 부분을 조금 바꿔본 거죠. 위의 내용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시간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계획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이 친구는 썼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요거를 위해서 살짝 이렇게만 바꿔봤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확 다르죠? 이 교과서에나 이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장 지난주에 제가 봤던 사례를 그 자리에서 바꿔줬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했을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인턴 경험이라든지 현장 실습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와 그다음에 성격의 단점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어요. 두 가지만 다뤄봤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